저는 그래서 간디를 또 소원합니다. 간디 같은 분이 다시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물레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자서 내가 해 입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일본 영국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래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암살당했습니다. 간디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암살됐어요. 간디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중간기술, 유명한 그분이 얘기한 거죠.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다양한, 저는 이런 건 다 중간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자연에너지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소수력에 사용하는 터빈입니다. 이런 건 이제 동네에서 작업할 수 있죠. 동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여기가 바레만 쪽입니다. 이 팔에 어마어마하죠. 바레만은 그 황하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담수와 섞이면서 여기는 그 생산량이 아주 좋았던 천혜의 어장이었는데 지금 물고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잔존박이 물범이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유빙도 안 생기고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요. 물고기도 없어서 지금 이제 곤란한데 여기에 파래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이 강이 1년에 9개월 동안 바싹 말라요. 그리고 그것이 공장지대에 가서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바다로 나가니까 악취가 진동하면서 파래가 이렇게 많이 생기죠. 여기 아이들이 노는데 이 파래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중간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파래를 배양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유기농,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축분, 가축의 배설물을 모아서 발전을 하고 가스를 얻고 그리고 그 남은 거를 다시 또 농토에 돌려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주민의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 없었다가는 뭐 난리가 나죠. 민원이 들끓고 합의를 하면 그 정도 냄새는 참아줍니다. 자, 여기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중에 하나. 자, 여기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유럽 최대 산업국가잖아요. 마을 전체 헛간이니 이런 데 잔뜩 태양광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고장나면 전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줄어들죠. 주민들이 와가지고 서로 고쳐요. 서로 개선하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다 그러면 건물을 철저하게 단열시키고, 우리 많이 들었죠? 이제 에너지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듭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면 평소에 썼던 에너지의 10%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고도 전기가 모자란다, 에너지가 모자란다 그러면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죠. 적게 하죠. 독일 사람들은 겨울에 집 안에서 입김이 나와요.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독일 사람들의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독일 사람도 합리적이고 우리는 낭비해서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살아요. 다만 연습이 안 돼 있고 기득권이 워낙에 막강해서 그렇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체계가. 독일은 과거에 히틀러 정권에 뒤어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하면 안 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기득권이 설치잖아요. 기득권이 중요한 것보다 다중지성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노원구에다가 하나 만들었죠. 이지하우스. 하지만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게 왜 그럴까?
자, 그리고 뭐 교통 얘기, 지금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이제 뭐 잠깐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많이 만들으니까 코로나가 뭐 쫙쫙 늘어나죠. 버스가 제일 좋지만 버스는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면 훨씬 좁은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승용차가 아니고. 승용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만큼 도로가 불필요해지겠죠. 파리 시장에 된 이달고 주차장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약이 그랬고 그러자 당선됐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련해가지고 승용차가 없이 가난해서 그런 걸까요? 자, 그리고 이게 오래된 사진인데 위에는 덴마크 의회입니다. 우리나라 의회고 어느 의원이 시민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을까요? 대만에 있는 이제 트램입니다. 여기다 잔디를 깔아놓고 잔디 녹색 식물을 심어놓고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건너 다니면 트램이 서요. 우리 지하철에는 사람 건너 다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국회에 환경운동하는 분이 몇 분 가셨으니까 이것 좀 빨리 실현할, 그분의 목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실현할 거라고 보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목표하겠다고 했던 기업들 보십시오. 우리들이 많이 아는 기업들이죠. 이케아니 뭐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삼성전자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다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우린 전기를 한전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유럽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군데 기업에서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준 앞으로 뭐 10배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35% 될까요? 그래봤자 지금의 뉴질랜드보다도 적고요. 아주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텃밭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도시에 이게 할렘입니다. 뉴욕 할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렘에 있는 흑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아무데나 파묻히고 그랬는데 그들의 범죄 재범률이 60%가 넘어요. 근데 텃밭을 만든 지역은 6% 이하더라. 텃밭이 생기니까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를 저지릅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재고장 음식으로다가 사람들이 나누자. 뭐 그런 겁니다. 더 좋으려면 트랙터도 안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진정한 거는 산업화 축산이 아니다. 우리 옛날엔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람이 안 먹는 걸 소한테 준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걸 줍니다. 그리고 좀 구제역으로 걸려서 파묻는 걸 보면 뭐 가족처럼 키웠다? 천만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가족처럼 키우는 거죠. 그러려면 농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야 돼요. 얕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게 기본이지 대학 나오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여기 뭐 같이 사는 생물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공장식으로 하면은 같이 사는 생물들이 별로 없죠. 완전히 유기농으로 하면 같이 사는 생물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농사를 지면 당연히 생물종이 많아지고 생태적 완충성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같은 게 갑자기 퍼질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어디서부터 부천이고 어디서부터 인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옛날엔 구별 가능했어요. 이렇게 주변에 농토로다가 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참 부러운데 독일은 피자를 굽는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해보고 거기 계란 하나 딱 까놨다. 그럼 노른자는 도시고 흰자는 농촌이고 거대한 프라이팬은
숲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아우토반이 있어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그 타고 다니죠. 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을 수는 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사정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 분이 똑같은 작물인데 하나 들고 있죠? 이 뿌리를 보십시오. 옆에는 유기농의 뿌리가 긴 건 자연농법입니다.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고 생존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뿌리가 거의 없죠? 뿌리가 얕죠? 이거는 화학비료 뿌리는 거예요. 화학비료, 화학비료를 땅 위에서 주니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행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농사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농사하고 자연농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빨리, 제 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발밑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연농법으로 빨리 가야 지구온난화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세계를 다니면서 그걸 증명해냅니다.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농부들이 많이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농산물도 줄겠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먹으면서 버리죠. 수입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 짓자. 농사 못 짓겠으면 요리라도 하자. 김정덕이라고 슬로우푸드 협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슬로우푸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고 정년하신 분인데, 조리는 또 다른 농사라고 하는 거죠. 저도 좀 배워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보면 인간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기간 동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는데 그중에 얼마 동안 행복할까? 행복의 기간을 따져보자. 건강의 기간과 행복의 기간을 따지면 오래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우리 약에 의존하고 오래 산다. 실제로 제약회사의 모토는 건강한 사람한테 약 팔자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한테 팔리는 약이 아픈 사람한테 팔리는 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20대보다 혈압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흰머리카락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피부가 처지고, 그리고 저처럼 이빨 빠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저는 치매는 걸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든다 그러지, 나이 걸렸다 그러지 안 그러죠? 할아버지 나이 걸리셨네요? 이러지 안 그러죠? 근데 왜 치매는 걸렸다 그래요? 치매도 드는 겁니다. 어쩌면 암도 드는 걸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약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방주사. 안 맞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토론거리가 생기고 길어지니까. 안젤리나 졸리,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이분이 졸리 효과라는 거를 놨어요. 이분이 유전자 중에서 유방암과 자궁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미리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미리 잘랐다는 거죠. 근데 그 유전자가 있으면 자궁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냐? 99%의 사람은 제 나이 때까지 삽니다. 저는 자궁암 백신, 이건 사기라고 봅니다. 그건 남자도 맞아야 돼요. 여성은 3번 맞고 남자는 1번 맞고 그래 맞아야 돼요. 결혼했는데 자궁암 걸렸다. 남편 욕할 수도 있어요.
당신 주사 안 맞았잖아 하면서. 그 값도 우라지게 비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돼서 그걸 무료로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기업한테 돈 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자궁암이 이렇게 생기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로 찾아서 해결해 준다.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한 얘기. 크리스퍼 유전자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은 크리스토퍼 유전자라는 게 생겨서 우리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방욱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가 연구비가 쫄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인공장기 만들면 되지. 이런 거 저는 끔찍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장기, 내가 타는 자동차가 20년 돼가지고 엔진이 낡았어요. 엔진 새 거로 싹 바꾸면 자동차 잘 나갈까요? 나머지가 다 엉망인데? 우리 심장 싹 바꾸면 갑자기 내가 그냥 그 100m 달리기 10,000대로 뛸까요? 안 됩니다. 혈관이 낡았는데 혈관을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장기, 돼지장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동물 실험해야 되잖아요. 동물한테 이 고통을 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생태 정의 생각하는 거고 또 사진만 봐도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재료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제약회사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만이, 이거 대만에서 행동한 겁니다. 밑에 글씨를 영어로 된 거 보세요. 일본인들에게는 이거 후쿠시마 폭발한 다음에 대만에서 핵발전소 2개를 만들었지만 결국 해결료를 못 집어넣었죠. 정권까지 바뀌었어요. 대만에서 80만 명이 집회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의 촛불 대단한 겁니다. 해외에 가서 BTS 아느냐고 얘기하는 것보다 촛불을 아느냐고 얘기하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한 소설책을 상징화한 그림입니다. 어니스트 칼렌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에코토피아. 우리는 지금 이 물질 문명에, 석유 문명에 탐닉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갑자기 버리려면 못 살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옷, 석유로 되어 있는 옷은 안 입겠다. 그러면 삼배나 모시로 가야 되는데 그거 구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농사 지으려면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뼘의 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봐서 어떤 건 획기적으로 바꾸고 어떤 거 그대로 놔두고 어떤 거 오히려 더 낫게 해줄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본 소설이에요. 에코토피아. 이제 도서관에 가야나 구할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의 돌봄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자동차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걸 상상을 했어요. 미국에서 독립한 에코토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쪽하고 그 워싱턴주 몇 개, 3개 주가 독립을 합니다. 거기에 기자가 취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프로야구니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오히려 검투사가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쏴요. 그러고 그 상처를 받으면 내장이 막 나오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근데 미국의 그 프로야구는 아니죠. 스타 선수라고 하면 몇 억 불을 그냥 받잖아요. 유현진이는 4천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요. 글쎄요. 유현진이 그러니까 4천만 달러를 1년에 받을 자격이 저는 1년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촛불. 우리 멋진 자산입니다. 이걸 우리 못할 거 없어요. 이렇게 촛불을 들면 바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탈리아는 그 고생을 해서 그런지 국회의원 3분의 1을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되겠어요?
하지만 촛불이 또 한 번 들면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 이분은 이경혜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농업운동가예요. 돌아가셨어요.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을 했죠. 한국의 농업운동은 이분이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끌어올렸어요. 이런 행동, 그리고 촛불, 삼보일배, 바로 이런 운동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스탄성 지진 때의 모습입니다. 아기를 끌어안은 엄마예요. 장비가 아무것도 없지만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맨손으로 구조해냈잖아요. 이 엄마는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살았어요. 누구나, 여기 있는 분, 이 강의를 듣는 누구나 이 상황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도대체 뭐냐?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때 학교에서 뭘 배운다 그러냐? 상급학교 진학하는 방법만 없고 뭘 배웁니까 도대체? 전 대학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배워야 되는 거는 우리 신뢰를 배워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워야 되고,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고, 정강도 가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고르게 가난하게 살자. 제가 좋아하는 이계삼 선생,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사를 때려치고 밀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송전탑 반대 운동을 투신한 분이죠. 이분의 글이 참 좋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어쩌면 우리 조상이 살던 삶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가난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주안은 논밭이었고요. 거기 가난한 집, 부잣집 누군지 알았지만 아무도 그런 인상 없죠. 같이 놀았어요. 그런 사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득권을 양성하는 대학은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정말 공부가 좋아서 새로운 걸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요. 그들이 기득권을 갖지 말라고요. 전교 1등 무릎 당연히 가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아예 석차를 하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석차가 뭐 필요해요.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이 모든 수학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수학만 잘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다양한 구도도 잘 닦는 사람도 있고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열쇠 수리공도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 다양성이 배려되는 사회, 개성이 배려되는 사회로 돌아가야만 생태적 완충성이 생기고 다음 세대도 건강하고 코로나19는 지금처럼 활개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이 그린피스의 그 배입니다. 이게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하는 유명한 배죠. 이 배가 침몰을 했었죠. 왜 침몰했냐? 남태평양에서 핵 실험을 하는 그 프랑스에 저항하다가 피격받아가지고 침몰했죠. 그 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단체, 우리나라도 애를 쓰고 환경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30년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애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린피스가 깃발 딱 들고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기득권들이 환경단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언론도 기득권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환경단체는 왜 특별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시각을 왜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단체보다는 그린피스 멋진데? 뭐 거기 가입하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고 거기 회비도 많은데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없습니다. 홍콩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연락사무소 같은 것만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 여기서는 많은 일을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고래 살리기도 하고 이거 고래 등을 타기도 하잖아요. 이 고래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본의 니신마루호라고 하는 유명한 고래잡이 배에 저항하는 그 책도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책. 지구 끝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우리나라 환경단체 오히려 역적화가 났죠. 시들은 뭔데 왜 그래? 이런 식의. 시들은 권력단체처럼, 압력단체처럼, 해결사처럼 그렇게 또 행동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또 1년에 몇 차례 와서 근사한 운동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특히 인천항에 오면은 또 막 와가지고 또 그냥 인천에서 쿵짝쿵짝 아주 서커스한 오듯이 다 구경도 오고, 와, 그린피스 왔어? 근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죽쓰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비도 정말 형편없이 받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맹하기에서 나왔어요. 이젠 줄기도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맹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여기 그들이 광안대교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언론들은 대서특필해주죠.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이상하게 얘기해요. 언론에서. 물론 언론도 문제지만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여기 이제 화력발전소에다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쫙 빔을 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왜 못할까요?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의미 없어서 안 한 걸까요?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린피스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토니 블레어 수상이 GMO는 먹어도 돼 하고 얘기했더니 그린피스가 가가지고 시컷 먹어라 하고 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수상관제 앞에 쌓아놓은 겁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생명안전윤리연대 모임이라는 거를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할 텐데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돈도 없고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자, 우리도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낙동강 패널 사건 그때 두산이니까 두산하고 우명액제를 종로 YMCA 앞에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죠. 그 후에 환경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을 해요. 이렇게 운동합니다. 특히 4대강 살리려고 이에 올라가서 희생적인 역할을 했죠. 어린이들 상대로 운동하고 반핵 운동하고 상보일배도 같이 했고 환경단체만 한 건 아니지만 서울 올라왔을 때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수 킬로미터 그들이 절을 하고 그랬어요. 자벌레처럼 겨갔죠. 이때 수경 스님은 다리가 지금도 제대로 못 걸다고 합니다. 좀 뵌지 오래됐는데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운동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건 뭘까?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도 적어도 성인의 절반 정도, 절반이라면 여유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환경단체든 무슨 단체든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기득권들이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지 못해요. 시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당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자, 우리 지금도 그 4대강을 위해서 애쓰는 이제
김종술 씨. 정말 고맙습니다. GMO 반대운동 여전히 하고 있죠. 또 그 일봉산이라고 여기 그 이쪽이 그 천안 쪽인가요? 거기 산에다가 그 공원 만든다고 이제 공원이 아니고 공원의 20% 30%를 아파트로 만들게 하는 그 장기비 집행공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공원으로 버전해 달라는 행동. 인천에도 계양산의 골프장 반대 운동 정말 눈물겨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왜 회원이 적을까? 이거는 어느 환경단체가 길을 막고서 회원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우리 환경단체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시가 시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일반 시민들이 유명한 환경단체, 해외 단체, 뭐 꼭 다양한 단체 시선이 긍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서명운동하고 회원 가입을 권하면 많은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관심, 우리 환경단체가 하면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타깝게 보고 저도 환경단체에 계속 활동을 하면서 요즘은 좀 거리를 좀 둡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환경단체를 시작하고 틀을 만들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향도 좀 있어요. 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사회 나가서 환경운동을 같이 할 때 그 민주화 운동 했던 제 후배들한테 많이 자극적인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운동 몇 년 했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건가? 민주화 운동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시민 상대로 하는 운동은 달라야 되는데 권력 상대로 운동하는 식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거 아니었나? 다음 세대가 눈높이에 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 모든 환경단체의 운동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봤지만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왜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와서 닿지 못할까? 그리고 좋은 운동도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날까? 왜 그들의 울림을 주지 못할까? 그들이 나도 같이 운동해야 돼라는 생각까지 끌어가지 못할까? 저는 그 유기농 운동도 그렇습니다. 생협운동도 끊임없이 그들한테 생협을 왜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지, 내 몸을 좋게 해주니까, 건강하게 해주니까 먹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생태계와 나를 연결해 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많은 유기농 판매하는 데 가보세요. 좋은 거예요. 맛있어요. 바꿔드릴게요. 10,000원어치 사면 뭐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거기 생산자에 대한 존중, 생산자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거 별로 배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좀 좋은 거 사 먹겠다는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거대한 유기농 회사가 들어오면 쫄딱 망합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농민과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환경운동은 어땠는가 좀 많이 살펴보고 아직도 시간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외국 환경단체에 가입하는 걸 봐서는 환경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기후변화의 중요성도 조금씩 눈떠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일이 어쩌면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정말 힘들게 절박한 마음으로 환경운동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환경단체에 있어요 하는 식의 뭐 자부심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권력의식을 갖지 않고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선물 주는 삶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에 선물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의 환경단체, 뭐 잘 나가는 환경단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맞는 일을 또 수원에 맞는 일, 인천에 맞는 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코로나가 그걸 안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삶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삶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